자, 큐라에서 셀링 예제를 열어봤는데 이 오브젝트를 열어놨고 얘를 뭡니까 STL 파일 열 때는 요 아이콘 눌러가지고 셀링이라는 요 파일을 STL 파일을 열어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열었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면 트랜스폼 현재는 이동 움직임이라고 뜨지만 이동 메뉴가 활성화됐고요. 그 밑에 스케일 얘를 눌러주면 현재 이 값을 바꾸게 되는데 크기를 바꾸게 되는데 옛날 버전은 어땠어요? 1.0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었죠. 지금 여기는 단위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퍼센트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요거를 400% 정도로 조절할 텐데 이때 균일한 크기 조정 요거 체크되어 있는 게 좋겠네요. 균일한 크기 조정 요게 체크되어 있는 게 좋겠어요. 자, 요거 체크해 놓고 균일한 크기 조정 체크해 놓고 400%. 자, 크기가 커졌나요? 네. 좋아요. 자, 큐라 신버전 4.6.1 버전의 경우는 이 레이어 보기 뭡니까? 보기 메뉴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오버행 보기를 선택을 안 해도 되죠. 14 버전 같은 경우는 뷰 모드가 이쪽에 뷰 모드가 있어가지고 뷰 모드에서 오버행 보기를 선택해서 봤었죠. 신버전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바로 오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에서 이 오브젝트를 쳐다보는 방향으로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니까 얘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가 셀링, 즉 뭡니까? 이쪽은 색깔 바꿔서 이쪽에서 지지하고 있고 이쪽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가운데는 지지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처질 수 있습니다 해서 빨간색으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도 있지만요. 지지하는 게 있지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런 형상을 세일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일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런 형상을 그냥 출력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출력 여기가 처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까요? 서포트를 켜야 돼요. 그죠? 또 있어요. 뒤집는 거예요. 그래요. 얘를 이렇게 로테이트 그 회전이라는 명령이죠. 회전 명령 요거 눌러 놓고 얘를 원하는 축 방향으로 돌리면 되는데 X나 Y축이나 다 뭐 상관은 없겠네요. 어느 걸 보고 제가 X, Y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쪽에 보면은 좌표계가 있죠. 좌표계. 빨간색은 X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셈이고 초록색은 Y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Z가 파랑색이죠. 요 좌표의 색깔하고 로테이션에 나타나는 서클의 색깔하고 다 똑같죠. 그래서 봤을 때 저는 X축으로 돌리건 Y축으로 돌리건 둘 다 상관없다 이야기예요. 단 180도만 돌리면 되겠죠. 뭐 180도. 자, 저는 X축으로 180도를 돌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셀링으로 생기는 문제가 해소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어제 로테이션 도구 중에서 요거 버전업 된 거에서 리셋 버튼 요거 어떤 건지 봤어요. 리셋 버튼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요 상태가 셀링이라는 것이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셀링 된 것인데 얘는 말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된다? 양단이 지지되는 경우에도 가운데 부분의 처짐이 과대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것은 셀링을 설명하느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 단면과 연결이 되지 않는 단면이 새로 등장한다. 요걸 아일랜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단면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기고 요게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영상도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델리트 누르면 오브젝트는 사라지죠. 자, 이번엔 예제 또 아일랜드 예제 열어볼게요. 아일랜드 찾으셨나요? 네, 아일랜드 열어줍니다. 얘도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그죠?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균일한 크기 조정 체크되어 있는 상황에서 400%로 키워줍시다. 자, 그러고서 우리는 큐라 설정 화면으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일단 이 상황으로 그냥 가면은 안 되겠어요. 자, 큐라 설정 화면에서 보니까 서포트 항목 있나요? 찾으셨죠? 자, 어제까지 우리가 쓰다가 서포트 생성 요거는 체크를 풀고 커스텀 서포트나 서포트 차단기 연습하느라 요거 풀고 했는데, 오늘은 다시 서포트 생성 요거 체크를 켜줄게요. 찾으셨죠? 자, 요거 체크를 켜놓고 아일랜드 형상을 만들어 주려면, 아일랜드 형상이 되게 하려면 지금 오버행 각도 몇 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큐라는 기본적으로 0도가 어느 쪽입니까? 버티칼이 0도라 말씀드렸죠. 그죠? 호리젠탈 여기가 90도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뭡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여기에는 서포트가 생겨야 되고, 오버행 표시된 여기는 서포트가 안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일랜드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려면 여기는 서포트가 안 생기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웍스에서 사실 이 예제 파일 만들었는데, 웍스에서 예제 파일 만들 때 얘가 45도 기울어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45도 기울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 큐라에서 오버행 각도가 몇 도로 써져 있는지 여러분 거 읽어봐 주실래요? 여러분 큐라 설정 서포트의 오버행 각도 몇 도로 다 돼 있으세요? 45도. 그래요. 45도라면은 이거를 제가 그 웍스에서 여 기울어진 경사면을 만들 때 45도로 맞췄다고 그랬죠? 여기 서포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고요? 생긴다고요? 생겨요. 왜 그래요? 45도보다 더 이쪽으로 각을 줘야지 이 45도 구간이 서포트 줘야 될 항목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서포트에 대한 오버행 각도가 46도 이상부터가 돼야지 이 45도로 경사진 면은 서포트를 추가할 면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제 표현이 이해되셨나요? 오버행 각도로 내가 설정하는 값, 어디 갔노? 오버행 각도로 설정하는 값보다 작은 각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오브젝트가 작은 각도로 돼 있으면 거기 서포트가 생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버행
오브젝트보다 더 크게 해주면 오브젝트에 서포트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 45도에서 정말 생기나 안 생기나 한번 봅시다. 슬라이스 버튼 눌러 볼게요. 미리 보기 버튼 또 눌러 볼게요. 서포트 생겨 있죠? 서포트 생겨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버행 각도를 46도로 바꿔 볼게요. 자, 오버행 각도를 46도로 입력했습니다. 오버행 각도 46도. 자, 그리고 슬라이스. 자, 보면 어때요? 오브젝트는 요게 여기에서 4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상황이고, 뭡니까, 그 서포트의 오버행 각도를 이 오브젝트가 기울어져 있는 각보다 더 큰 46도로 줬더니 오브젝트가 기울어진 45도가 46도보다 더 작기 때문에 서포트가 생성이 안 되고 있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무조건 여기를 0도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0도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로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일랜드가 설명되는 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여기 단면하고 여기 단면하고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 연결이 안 될 때 서포트를 이렇게 받쳐야 된다는 설명이죠. 그죠? 이전 단면, 요게 이전 단면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노즐이 동작을 하면서 출력을 할 때 여기 오버행이 생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런 상황을 아일랜드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C는 이전 단면과는 연결되지 되지 않는 단면이 새로이 등장하는 경우다. 이전 단면과 연결되지 않는 단면이 새로이 등장하는 경우다. 그러고 이렇게 아일랜드를 C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도 요거를 맞춰서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그죠? 네, 이제 요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안 헷갈리시기 바랍니다. D는 그 다음 거를 볼 텐데, 특별히 지지대가 필요한 면은 없지만 D는 뭐예요? unstable이죠. unstable.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이죠. unstable. 서포트가 필요한 면은 없지만 성형 도중, 자중에 의해 스스로 붕괴된다. 여기서 자중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의 무게를 이야기해요. 스스로의 무게, 이걸 자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unstable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서 바로 그 큐라우 화면에서 바로 델리트 키 누르면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 있었다면 지워질 거예요. 자, 역시 이 미리 보기 화면으로 우리는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얘를 준비 아이콘 누르고 준비 화면으로 바꾸고, 자, 폴더 아이콘 또 눌러서 준비 아이콘 눌렀다가 폴더 아이콘 눌렀다가 unstable 파일을 열어봅시다. 얘도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그죠? 요것도 스케일 좀 키워줄게요. 400. 자, 다 키우셨나요? 이거도 뭐 연습을 좀 다른 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학습 모듈에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거 이렇게 출력하는 사람 없죠? 그죠? 이거 누이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A면, 여기 이 면을 A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 측면에 또 면이 있죠. 요거 B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를 또 C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면들을 맞춰 가지고 플랫폼에다가 이 면들을 딱 뉘어 가지고 해주면 서포트 필요 없이 출력 가능하죠. 요거 해보려면 무슨 기능을 써볼까요? 로테이트로 먼저 해볼까요?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눌러서 로테이트에서 내가 각을 알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버전업 된 거에서 재미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정한 면을 플랫폼에 붙이는 기능 요거 추가됐다고 그랬죠. 찾으셨나요? 네. 요거 누르고 내가 요 면을 요렇게 딱 클릭해 버릴게요. 붙어 버리나요? 리셋 한번 다시 누를게요. 리셋. 요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14 버전에서는 바닥에 놓기, 레이트 플랫 가운데 있는 요 버튼이죠. 유사해요. 그죠? 유사해요. 리셋 다시 누르고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이 언스테이블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테이션 도구도 한 번 더 클릭해 보느라고 복습을 좀 해봤어요. 로테이션 기능.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슬라이스 해 봅시다. 슬라이스 해 보는데 참 그 전에 설정에서 오버핸 각도를 바꿔야 될 거예요. 요거 지금 46도로 오버핸 각도를 해놨기 때문에 서포트 안 생겨요. 제가 이거 웍스에서 만들 때 45도로 각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0도 정도로 오버핸 각도 조절해 줄게요. 오버핸 각도 조절하고 슬라이스 눌러주세요. 미리 보기. 오버핸 각도는 40도 정도로 조절하고 슬라이스하고 미리 보기 눌렀을 때 여기 서포트가 생성이 되고 있네요. 그죠? 요것이 뭡니까? 언스테이블이죠. 언스테이블. 요 언스테이블을 도대체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놨느냐? 자,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편한데 지지대가 필요한 면은 없지만 성형도 중 자중에 의해 스스로 붕괴된다 하면 이 언스테이블 얘가 머릿속으로 이제 연상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지지대가 필요한 면은 없는데 자중에 의해 스스로 붕괴된다. 이런 표현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알파벳 E는 기초 지지대로 성형 중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성형품의 이동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이다. 베이스. 요거는 사실 어제 연습을 해봤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작업했던 거 링크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성형 중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플랫폼으로부터 이동이나 붕괴된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스라는 것을 사용한다. 베이스 형태로 사용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살펴보시게 잠깐 앞에서 보여드리자면 어제 큐브 서피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의식적으로 그 큐라에서 Z 방향으로 얘가 10mm 떨어지게 인식하도록 서피스로 솔리드웍스에서 좀 작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슬라이스를 해서 보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오브젝트 밑에 받쳐지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베이스죠. 베이스 상태일 때 이야기죠. 요런 거를 해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요런 거를 의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진동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배드판이 진동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출력물을 쌓으면서 적층하면서 프린팅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충격과 진동 때문에 이 배드판에 붙어있던 출력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서포트를 밑에다가 만들어주면 충격과 진동이 있더라도 오브젝트가 잘 안 떨어지게 된다. 요런 효과를 의도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요거 잠깐 눈으로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레프트라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레프트라는 거에서 설명은 어떻게 되는지 단어를 주의합시다. 성형 플랫폼으로부터 처음 만들어지는 구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플랫폼에 처음 만들어지는 구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거 우리가 프린터기 부품명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배드판이죠. 그죠? 배드판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구조물인데 성형 중에는 플랫폼에 대한 강한 접착력 요거를 제공하고 성형 후에는 부품의 손상 없이 플랫폼에서 분리하기 위한 지지대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지지대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서포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레프트. 자, 그런데 요거는 핵심 단어들이 뭡니까? 성형 플랫폼 배드판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이 나오고 강한 접착력이란 표현이 나오고 부품의 손상, 여기서 부품 손상 없이라는 거에서 부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출력물이죠. 손상 없이 플랫폼에서 분리하고, 왜 플랫폼에 출력물이 바로 붙으면 손상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띠내고 그럴 때 요거 바닥을 갖다가 쪼사고 그럴 때 이게 좀 흔적이 찝히는 자국도 나고 그러죠. 그것뿐만입니까? 바닥이 뜨는 현상, 휘는 현상도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부품의 손상 없이는. 그런 면에서 얘는 한번 레프트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준비 상태로 가셔가지고 레프트 파일은 내가 안 넣어놨나요? 그냥 베이스 파일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베이스 STL 파일 찾으셨죠? 베이스. 자, 열기 해주시고요. 요 오브젝트도 역시 400%로 균일한 크기 조정으로 해서 키워주세요. 자, 요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레프트 설정을 하려면 요거는 서포트에는 없습니다. 서포트 항목에서는 찾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빌드 플레이트 부착, 그죠? 요 항목에 있어요. 요 항목에서 큐라 14 버전은 스커트도 있고 브림도 있고 레프트도 있고가 아니고 큐라 14 버전은 브림과 레프트만 표시되고 넌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버전에서는 빌드 플레이트 부착 항목에 아예 스커트를 사용하게 메뉴가 추가되어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연습하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을 어느 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레프트, 한글로 레프트 찾으셨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 자, 서포트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뭐 그건 됐고요. 메뉴를 우리가 추가한 거에서 레프트 추가 여백이라는 요 항목이 있나요? 레프트 추가 여백이라는 것은 큐라 14 버전의 경우, 레프트 추가 여백이라는 거는 14 버전의 경우 오브젝트로부터 바깥으로 엑스트라 마진이라고 하는 항목이었어요. 엑스트라 마진. 오브젝트로부터 얼마나 더 바깥으로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5는 좀 크네요. 15mm. 15mm 그냥 쓸까? 뭐 연습하는 거니까 뭐 출력할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그냥 15mm로 놔두고, 레프트 에어갭이라는 항목은 지금 아마 0으로 돼 있을 텐데, 여러분 레프트 에어갭 여러분 큐라 설정값 얼마로 돼 있어요? 0.3으로 돼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자, 요거는 레프트 에어갭은 뭐냐면은, 레프트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것이 레프트라고 하면 요 위에 오브젝트가 요렇게 출력되겠죠? 그죠? 이 상황만 보면은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레프트하고 출력물하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겠네? Z방향으로 완전히 붙어버리면.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에어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레프트 요렇게 깔고 난 다음에 출력 오브젝트를 쌓을 때 Z방향으로 0.3만큼 갭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갭. 영어로 갭이 뭐예요? 틈이라는 이야기죠. 에어갭, 공기 갭, 요거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로 슬라이싱해서 한번 봅시다. 뭐 더 자세한 사항은 또 있지만은 우리가 형태만 쭉쭉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하고 미리 보기 봤더니 어떻습니까? 엑스트라 마진 요거 15mm 요렇게 더 크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를 이거 쭉 내리면은 1번 슬라이드부터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내려 봅시다. 1번 슬라이드에 보니까 1번 슬라이드 왔을 때 여기가 뭡니까? 첫 번째 레이어 쌓았고, 2번 레이어 올라가니까 살짝 비스듬하게 레이어를 한번 쌓죠. 1번 레이어는 어떻습니까? 이 선과 선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베드판 플랫폼에 부착이 잘 되면서도 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이 잘 빠져나가는 구조죠. 잘 식어요. 그러면서 붙어버려요. 2번 레이어에서 보면은 살짝 뚜껑을 덮기 시작하죠. 요거도 성기게 듬성듬성하게 요렇게 덮고 있죠. 열이 빠져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레이어 보시면 3번 레이어는 이제 촘촘하게 뚜껑을 덮죠. 그 다음에 4번 레이어 촘촘하게 또 뚜껑을 덮고요. 5번 레이어부터 오브젝트를 만드네요. 자, 아마 4번이나 요런 데서 에어갭이 적용이 될 거예요. 4번 레이어에서 에어갭이 적용되거나 그럴 거예요. 5번 레이어서부터 이렇게 이제 출력하기 시작하죠. 자, 요럴 때의 내용이, 레프트는 뭡니까? 플랫폼에 처음 만들어지는 구조물, 강한 접착력을 제공,
그 다음에 성형 후 부품 손상 없이 분리하는 것이 요 핵심 단어들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레프트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그 세깅이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오버행에서 세깅이 많이 발생해요. 아래로 처지는 현상, 요거 세깅 밑줄 쫙쫙 그면서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봤던 거죠? 세깅. 뒤틀림 현상은 랩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뒤틀림은 랩핑. 아래로 처지는 현상은 세깅. 뒤틀림은 랩핑. 자, 여기까지 해서 서포트 구조에 대한 것들 한번 정리해 봤네요.